정시 컨설팅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좋아요, 구독은 저희의 큰 힘이 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투스와 함께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성 마이맥 사이트 활용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장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주얼 그래프라는 막강한 페이지를 통해서 내 성적 대비 대학 합격 예측값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군별 지원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동시에 군별 이동 상황까지 유추하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이트보다 세분화된 테마별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 테마와 관련된 전체 대학과 학과를 검색하고 비교하시는데 대단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사이트 활용법을 공부하니 벌써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우리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저하고 정말로 꼼꼼히 연구하셔야 될 진학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표를 받으시면 세 가지 사이트를 구매한 다음에 본인의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입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것이 이투스의 내 성적 분석 데이터를 꼼꼼하게 연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성향의 대학을 선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에게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또는 국수탐의 반영률이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셔야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안전지원대학과 모험지원대학의 후보군을 선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투스는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뭐였었나요? 네, 나한테 유리한 대학 말고 다른 대학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선별하는데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단점은 어떤 사이트로 보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대성 마이맥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자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즉, 비주얼 그래프는 가나 다군의 대학을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아래에 제공된 기본 데이터 값들을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 말고도 비록 나에게 불리한 지표라 할지라도 합격 가능성 있는 대학을 찾는데 대단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울러 가나다군은 포괄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별 지원 전략을 짜는데도 효율적이고, 또한 이동사항을 유추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잘 익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정말로 진지하고 꼼꼼하게 연구해야 될 진학사를 마지막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진학사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저도 후보대학과 학과를 선별했다면 그 개별적인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진학사를 주로 활용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모험대학을 선별하는데 꽤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함께 컨설팅 업체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그리고 각 개인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진학사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진학사의 가장 큰 장점은 합격 예측 리포트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정시 지원을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다양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특히 진학사의 가장 히트작이죠. 모의지원 등수라는 데이터가 정말로 활용 가치가 꽤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그 모의지원 등수 밑에 경쟁자 분포와 지원 패턴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건데, 요새 컨설팅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업체의 컨설턴트를 직접 만나보시면 이 그래프 활용법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를 해주실 겁니다. 아마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패턴화 하셔서 설명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해석이 꽤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입시를 처음 치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실 거고, 그리고 제가 1강에서도 2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지원 등수라는 게 되게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심리적으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끼칩니다. 특히 진학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가 보정값을 반영하게 되면 모의 지원 등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전략을 유지하실 정도의 강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느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점으로 언급할 수 있고, 또 모의 지원 등수가 히트작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사이트들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 학생의 성적을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뻔한 얘기죠. 지금처럼 100분이 지표로 잡아줄 때 그 학생은 훨씬 더 유리했었고,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간은 불리한 성향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학생은 100분위를 지표로 활용하는 대학을 선별하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건양대와 한림대에 의해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데이터 값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매번 강조드리지만 진학사로부터 협찬 제공받지 않은 동영상이고, 마찬가지 학생의 동의를 구해서 제작한 동영상인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학생 이름이 노출될까봐 그게 편집이 약간 잘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학사를 결제하고 나서 여러분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입력하고 나시면 이투스와 마찬가지 내 성적 분석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시 합격 예측에 들어가셔서 수능 누적 분포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수탄 표준 점수로 했을 때 누적 분포, 국수탄 100분이라 했을 때 누적 분포,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지금처럼 과목 조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어, 수학, 다 과탐 하나를 잡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석차 100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100분율은 수능 성적표는 100분위와 달라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떤 전형적인 반영 비율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과는 과탐이 두 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표준 점수로 국어, 수학, 과탐 두 개로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 이 학생은 누적 100분위가 이 정도 된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학생은 0.43%가 가장 유리하게 잡힌 조합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쓸만한 정보도 있긴 한데 사실 점수와 관계없는 대학들도 많이 뜨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이투스하고 대성에서도 100분위가 유리하다고 확인했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판단하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 전형 방법이 요거니까 보시면 아까 0.4%였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0.2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투스를 결제를 하지 않으셨다. 그럼 이 페이지를 보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성적에 유리한 성향의 대학을 선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연관성이 떨어진 대학이 나와서 약간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하고 나셨다면, 자 이제 여기에 가셔서 대학 검색이라는 걸로 가셔서 여러분이 대학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을 한 번에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성 마이맥 비주얼 그래프가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대성 마이맥까지 보고서 개별적인 후보 대학과 과를 설정했다면 지금처럼 그 대학을 빨리 찾아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일일이 다 클릭하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상위권이니까 의치안을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여기다 설정값을 잡으시면 될 건데, 저는 그냥 이거를 통으로 그냥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처럼 창이 이렇게 뜨고 의의 후보군 대학이 지금처럼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이 모의 지원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저장소라는 곳에 저장이 돼서 여러분이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진학사가 됐던 대성이 됐던 이투스가 됐던 군별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여러 개를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합불은 단순 추정치와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작년에 합격한 합격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격 예상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 합격과 불합격의 예측값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투스가 됐던 대성이 됐던 진학사가 됐던 군별로 여러 개 대학을 모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의 지원을 한 모든 대학을 다 등수 데이터로 잡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실제 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모의 지원을 클릭을 하셔서 하게 되면 지금처럼 리포트 보기로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를 가시면 실제 지원 희망대학에서 선택을 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보이시죠? 지금 이 학생은 가군에서 6개 대학을 그냥 임의로 제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나군대학에서 4개 대학 그리고 다군대에서 2개 대학을 선별을 했는데 이걸 다 등수 자료를 내기에 너무나 무리가 따라서 지금처럼 하나씩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셔야지 이 선택한 대학에 한해서 동일한 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동향을 진학사가 보여줍니다. 근데 선택되지 않은 대학은 그 값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뒤로 가서 다른 기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통합 검색에서 해봤죠. 대학교 이름으로. 그럼 이번에 수능 영역 검색으로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조합은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의치한 그리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 그 밑에 후보군 대학이 나올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과목을 버리면 버릴수록 상위권 대학은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제 지원 대학을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가 지원한 후보군이 떠오르게 되고 이 동일한 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보고 싶다. 그럼 반드시 체크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가군에서 중앙대 의학부를 우선 지원 대학으로 지정했다는 게 기억을 해두시고 좀 이따 뒤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시면 지금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체크한 대학만 이렇게 뜨죠. 그럼 이 대학에서 다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지정하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 뒤에 따로 확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진학사는 등수자료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의 지원 자료를 완료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뒤에 창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편집이 지금처럼 조금 거칠게 될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모의 지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데이터 값과 그 다음에 단순하긴 하지만 합격과 불합격의 예측값을 지금처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빨간색 삼각형이 위로 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파란색 삼각형이 밑으로 향하면 합격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확인했었죠. 각 군별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학이 지금처럼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합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군별도 한번 전략을 짜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건양대 의뢰를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양대 합격 예측 리포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이름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편집이 거칠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아까 이 가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학이 중앙대 의학부였습니다. 그죠? 건양대는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활용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요건데 이게 뭐냐면 건양대 의예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과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다른 군에서 어디를 지원할 건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사실 이것과 그리고 위에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모험을 어떻게 쓸 거고 가능성은 얼마가 될 건지를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건양대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릭을 하셔도 그 동일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성향을 확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한번 중앙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중앙대 합격 예측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학생의 수능 점수 100분위 물론 점수는 환산 점수로 다시 바뀌겠죠. 그리고 가군에선 어디를 쓰고 나군에선 어디를 쓰고 다군에선 어디를 쓰는지 지금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도 중앙대를 우선적으로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순위, 3순위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써서 모범지원 대학을 선별하시는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 값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진학사의 자랑인 합격 예측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각 군별로 후보대학과 후보학과를 선정한 후에 거기서 실제로 지원하려는 대학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뽑힌 이 3개 후보군 중에서 우선순위 이렇게 하나씩 차례로 정하신 후에 그 옆에 있는 모의 지원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모의 지원 리포트는 진학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합격 예측 리포트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정말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범대학을 선정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실제 합격자 리포트는 과거 2년 이 학과에 합격한 실제 합격생 데이터를 여러분의 점수와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꽤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칸으로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클릭을 하시면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에 다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모의 지원 리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학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합격 예측값이 될 겁니다. 즉 합격 예측 리포트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무료이기 때문에 대략적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과에 2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현재 학생의 등수는 몇 등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진학사를 이용하는 실질적 목표는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시고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면을 좀 잘 보시면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정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후보군 대학 중에서 실제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클릭되지 않는 나머지 이 대학들은 실제로 등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제를 유도하는 꼼수라기보다는 허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합격 예측 리포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정말로 길게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 아마 모니터에 한 번에 안 나가서 드래그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 분석법을 저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좋긴 합니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적정 표본수가 제대로 확보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진학사 이투수 대성마임에게서 여러분에게 합격 예측을 하실 때 무슨 어떤 종교적인 힘이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표본이 확보된 데이터를 근거로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측값이 어느 정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려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여져야 되는데 모여지지 않게 됐을 때 아무리 진학사가 좋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측값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는 이것을 확인하시면 그 밑에 있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꽤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시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데이터 값을 적용하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시면 빵빵이라고 되어 있긴 하죠. 합격 예측 분석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추가 결제를 하셔야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 어떤 지원의 변동사항이나 그에 따른 합격과 불합격의 예측값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저희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마우스를 쭉 내리면 지금처럼 1번 항목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즉 합격 예측의 종합판, 즉 일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석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초 합격 예상 컷은 말 그대로 최초합, 즉 학교에서 합격생을 처음 발표했을 때 이 진학사가 생각하는 추정치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합, 즉 1차 합격자 발표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추가적인 합격생을 여러분 보여주게 될 건데 최종 합격 컷이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점수와 비교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카드하고 모험카드를 판단하실 때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하시면 좋은 비교값이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 차이가 조금 있죠. 아무래도 1차 최초합 등급 컷보다는 문 닫고 들어간 점수가 약간 떨어질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학생의 합격 예측값도 상승한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학사에서 합격 예측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칸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선생님 저 진학사에서 3칸 나왔는데요. 4칸 나왔는데요. 아마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보정값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학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이트가 마감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보정값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칸수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칸수가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개 사이트가 모두 안전하다고 진단한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한 개 대학 정도는 좀 모험을 하셨으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이것 때문인데 이게 제가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진학사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보시면 돼요. 만약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 진학사를 봤더니 여러분과의 합격 가능성이 3칸만 떴습니다. 여러분 쓰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쓸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강심장의 학생과 학부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개를 다 이렇게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개 대학을 안전카드로 보수적으로 즉 점수를 짜게 잡아서 안전카드를 확보했다면 저 같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이것도 써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합격률이 무려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약 19%, 조금 더 얘기하면 20% 정도가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이런 학생들이 합격했겠죠. 나 재수할 거야. 그러니까 모험조를 한번 써볼래.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개 대학을 안전카드를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모험을 최소 한 개를 해보자. 그래야 내가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득을 본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진학사를 이용할 때 요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 분포와 지원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험지원대학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익히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 선이 나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이 최초 합격자 컷이 될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선이 최종 컷, 즉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의 합격 점수가 될 겁니다. 조금 여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근접하게 모여 있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점점들은 이 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학생은 점수가 좋아서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점들로 대표되는 학생들의 세부 정보, 여기 상세 정보라고 나와 있죠. 이 상세 정보를 클릭하시면 점수 분포, 그러니까 수능 점수의 분포와 지원 대학, 그리고 그 대학의 선호대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하시면 과연 몇 명의 학생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나요?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건데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면 저 학생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지표를 활용하셔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 학생은 지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최초합이 되는 학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 위치에 있다면 이 학교와 학과는 매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은 놀랍게도 지원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도의 학생이 추합으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 학생들을 한번 또 개별적으로 클릭을 해보셨는데, 만약 여기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 대학이 1순위 지원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을 1순위 대학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봤더니 거기에 합격 가능성도 높다고 나와 있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학교에 합격돼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또 요만큼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요 정도의 학생대가 또 추합으로 붙을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성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특히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초대박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유추를 하시면 돼요.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따로 제작한 동영상에서 더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점수 분포도, 그리고 각 군에 지원하는 대학, 그리고 선호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데이터 값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가 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그 해당 대학을 체크하시고 보시면 마찬가지 지금처럼 데이터가 제공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 등수와 지원자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이거는 많이 참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몇 명까지 추합이 될 거냐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앞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합격 예상자, 즉 문 닫고 들어간 학생까지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성적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점수와 지원자 합격자의 평균을 비교해 봐서 내가 과연 여기가 유리한 대학인지 안 유리한 대학인지 판단하는 정도만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이 투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상마음에 설명할 때도 이미 얘기 드렸지만 전년도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지금처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균 100분위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합격한 학생의 숫자, 그리고 추합한 인원, 그리고 추합 비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경향성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나름 되게 유용한 자료죠.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찾는 건 사실 진학사가 제일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에서는 마찬가지 진학사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네들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합격률,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럼 합격 예측 리포트는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간쯤에 예측 변동 리포트라고 나올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추가로 유료를 결제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설명에도 간단히 나와 있긴 합니다만 뭐랄까 실시간에 따른 변동값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따로 특별히 학생들한테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결제를.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둔감한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심리적 영향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둔감함을 다른 얘기로 하면 대범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보셔도 손해볼 건 없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반 학생들한테 결제하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합격자 리포트는 과거에 이 학교에 실제로 합격한 2년간의 학생 데이터와 올해 지원한 학생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줍니다. 특히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최초 합격권인지 추가 합격권인지 작년과 재작년의 데이터와 비교하실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추가 합격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격 예측 리포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3개 사이트의 의대 합격 예측 값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대성마이맥, 중간이 이투스, 그리고 진학사 합격 예측 값을 보고 계십니다.
조심할 거는 이게 확정값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26일날 보통 정시원서 신청이 시작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매일 들어오셔서 확인해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깐 옆길로 새서 여러분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한마디 잔소리를 하면 제발 부탁이지만 26일까지 계속해서 클릭해서 보고 계속해서 클릭해서 보세요. 미련하게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정말로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돌아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선생님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요.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듣거든요. 물론 저는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펴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인생이 달린 건데 생각보다 저보다 안 보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클릭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나중에 조금씩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군별 후보군 대학들이 보이기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때까지 계속 부지런하게 클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인서울대학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보면 마이너스 3.8 그리고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희대 의대로만 놓고 본다면 이 투수가 가장 짜게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3개 사이트가 부정값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여기는 모험으로라도 쓰게 유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를 보면 대성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5, 그리고 마이너스 0.31의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학사만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지표를 보시고 나서 선생님 한번 모험해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다른 사이트를 보면 점수차가 은근히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화여대를 보면 그래도 긍정값을 잡아주고 있죠. 0.7 플러스 8.4 그리고 플러스 2.5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3개 사이트가 긍정값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인원수도 꽤 괜찮기 때문에 저라면 이화여대를 하나 후보군으로 잡고 다른 글에 모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봤던 게 건양대였죠. 그리고 부산대, 직업국 중에 하나 부산대도 보면 일단 건양대 충분히 안정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만약 안전카드로 잡는다. 여기는 뭐 100분위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이 학생의 안전카드로 건양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해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산대 마찬가지 3.9 플러스가 마이너스 1.75 그 다음에 부산대 2.75 플러스 값을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는 3개 사이트에서 2군데가 긍정값을 보여주고 한 군데가 마이너스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험대학이라면 특히 부산 쪽에 뭐 메이저 의대가 아니면 차라리 부산에 있는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여기를 한번 써봐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에서 우리가 한인대를 봤는데 충북대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은 2.56 플러스 그 다음에 이투수는